안녕하세요, 근황올림픽입니다. 안녕하세요, 근황올림픽입니다. 안녕하세요, 근황올림픽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. 바쁘신 가운데 내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. 간단하게만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유튜브 근황올림픽이라는 채널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뭐 섭외, 촬영, 편집, 출연까지 하고 있는 정준화라고 합니다. 저희 채널에서는 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한다 네. 라고 한번 얘기를 하신다면? 이 채널 명처럼 근황올림픽, 그래서 이제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을 찾아뵙는 그런 채널인데요. 과거에 활동하셨던 연예인분들도 계시고 좀 화제 인물이셨던 분들, 또 어떤 뭐 TV에 나와서 잠깐 이렇게 좀 이슈가 많이 되셨던 분들,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실까,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해가지고 만든 채널이고,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. 궁금한 게 지금까지 몇 명 했어요? 저희가 채널이 근황올림픽이라는 채널을 하나 하고 있고 아이돌올림픽이라는 또 채널을 서브로 하나 하고 있어요. 거기까지 다 합쳐 보니까 40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. 앞에 딱 붙는 브랜드 하나가 미친 섭외력 아닙니까? 저도 근데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긴 하거든요. 섭외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. 사실은 좀 노가다라고 해야 될까요? 진짜로 실제로 뭐 구글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컨택 포인트를 찾아서 찾는 것보다 어려운 게 설득하는 거더라고요. 이분이 이 카메라 앞에 나서서 오랜만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건데 좀 설득하기까지가 조금 초반에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씩 저희가 이제 컨텐츠들이 쌓이고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곳이구나, 좀 이런 내용들을 담는구나가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되면서 그걸 보시고서 조금 이제 섭외에 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른바 약간 치트키라고 할까요? 네. 노하우를 안 얘기해 주시죠. 노하우라기보다 아직 어떻게 보면 좀 뻔하고 좀 닭살 돋는 얘기인데 약간 진짜 진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런 포인트 때문에 지금 방송에 좀 못 나오고 계시거나 안 나오고 계시거나 출연 조사를 좀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설득을 드리면은 그러면 조금 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? 근데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뭐 다 저희가 요청을 드린다고 다 응하지는 않으시죠. 그렇겠죠, 당연히. 그러면은 어쨌든 만나기 전에는 글이잖아요, 글. 그죠? 네, 메시지를 좀 열심히. 그러면은 글을 좀 쓰던 어떤 뭐 전직이 있습니까? 네. 저희가 사실은 이 초반에 저희가 영상들이 조금 많이 비루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이 영상의 어떤 이런 퀄리티와는 좀 상반되는 되게 이런 거 어떻게 섭외했지? 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온라인상에서도 어떤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초반에는 좀 약간 이거를 즐겼다고 해야 될까요? 좀 이렇게 숨기기도 했었어요. 좀 약간 신비주의라기보다. 그러니까 동시에 한 건 아니고 관두고 한 건 맞죠? 동시에. 처음에 약간 겹치는 기간이 있었구나. 네. 근황올림픽 만들어졌을 때가 2019년 3년이에요. 네네네. 그런데 사실 이때도 벌써 유튜브 레드다, 많이 하시긴 하시죠. 포하다. 네, 그때만 해도 유튜브를 보면은 짜집기한 컨텐츠들이 어떤 뭐 카더라라든지 직접 취재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포맷의 컨텐츠들이 많았어서 근데 나는 그렇게 다루고 있는 분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데 그 썸네일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제목에 무조건 컷을 달아서 만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거든요. 땡땡땡을 만나다, 땡땡땡을 만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약간 사실 거기서 기인한 거죠. 좀 우리는 실제로 이 사람과 만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닌 이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려드린다. 근황올림픽이라는 어떤 이 컨셉을 잡은 것도 연예인들이 많이 나올 텐데 방송사랑 경쟁을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냐? 못 이긴다. 그러면 방송에 못 나오시는 혹은 안 나오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 희소성이 있겠다, 이 컨텐츠가. 나름 전략을 짰네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추억의 스타분들이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좀 이런 좋은 감정들이 있잖아요. 그 동시대의 감정 같은. 네, 그래서 좀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른바 그렇게 본직이 있는데 일종의 창업일 수도 있고 무모한 도전. 네. 영상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연했긴 했어요. 이거는 하면은 잘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은 좀 있었고,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
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좀 뭐랄까요. 그래서 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이제 네. 뜸만 들이고 있었다. 근데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처음에 이걸 한번 담아보자라고 처음 했던 게 정상수 씨였거든요. 인터뷰로 이제 만나자.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되게 이거는 사람들이 안 볼 수가 없다 정도의 판단이었어요. 뭐였냐면 정상수 씨가 이제 하도 온라인에서 이슈가 많이 됐던 점들이 테이저건을 맞았었고 그래서 그게 되게 영상이 국내 최초 테이저건 맞은 래퍼 뭐 이런 느낌으로 떴잖아. 그렇게 됐었고 이제 교도소에 계셨었다가 교도소에서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그 하남 쪽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어요. 정말 이거는 얘기거리가 아주 좋은 좋네요. 그림이다. 그래서 일단은 찾아가서 만나 뵙고 인터뷰를 나눴는데 그거를 이렇게 찍고 나서 바로 못 냈어요. 왜냐면 편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찍어만 놓고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작된 거죠.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요리를 해서 내보내야 되냐. 그 핸드폰에 비모라는 어플이 있거든요. 있어 진짜 정말 간단한 것만 자르기 붙이기 뭐 자막 정도 달 수 있는 질문 정도 넣고 자막 정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첫 컨텐츠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. 야 여기 이건 정말 우리 채널 터졌구나 싶었던 그때가 누구였죠? 말씀드리면 조금 건방진 말씀이지만 처음부터 잘 됐어요. 꾸준히 추억의 스타분들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이거 좀 잘 터졌다 혹 좀 소위 말하는 떡상했다. 뭐 많이 얘기하는 말이니까. 그것이 그 배우 윤동환님 인터뷰가 한 600만이 넘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. 방송에서 정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던 분인데 목소리를 잃으셔가지고 그 절에 가 계셨던 분인데 잘생기고 원래 오디오가 좋으신 분이죠. 너무 좋으시죠. 네, 지금도 너무 멋있으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참.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제가 생생하게 나는 게 이때부터도 좀 근황올림픽의 어떤 좀 뭐랄까요 이 정체성이 이런 측면도 우리가 조명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그 야인시대에 나왔던 야인시대 심영이라는 캐릭터로 나왔던 매번 많이 나오시는 그거 내가 고자라니 워낙 그 짤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 장면이 탄생한 비하인드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들으니까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해서 올렸을 때 반응들도 너무 좋았고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밈의 주인공들도 많이 찾아뵀어요. 좋은 방법 같아요. 어떤 유행어가 있으신 분들 이번 개소리야 하는 장항선 선생님도 인터뷰를 끌어내는 인터뷰어 입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울컥해서 나도 어떻게 못 물어보겠고 약간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. 네네. 호롤롤로 할머니라고 인터넷 밈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. 홀롤롤롤롤 이런 할머니인데 그 장면이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사실은 인터넷에서 희화가 많이 돼서 많이 쓰였던 그 이제 할머니 분을 만나 뵀는데 사실은 조금 어떤 가벼운 마음이랄까 재미로 그날의 뭐 에피소드 뭐 이런 걸 이제 들으려고 이제 간 건데 그 당시에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 쪽에서 오랫동안 그 리어카를 끌고 장사를 했었다. 그래서 홀로 사남매를 이제 키우신 그런 사연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데 조금 그런 게 그런 분들은 또 말씀도 또 아주 이렇게 내려놓고 하시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또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혼자서 저랑 동생을 키웠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이제 인터뷰 하면서도 이런 어떤 것들이 조금 이입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 인터뷰를 하고서 되게 이거 너무 좋은 인터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사람들은 딱 그 어떤 단면만 보고서 희화된 할머니의 모습만 봤을 텐데 여기서 조금 우리 사는 이야기들 좀 나도 누군가도 겪어왔을 만한 이야기들 그런 좀 드라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. 그래도 근황올림픽 보면은 저게 사전 질문이야 현장에서 끌어낸 거야 뭐 이럴 때가 많거든. 사전 질문지를 드리기는 하는데요. 사전 질문지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더 재밌긴 하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가요.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지내오신 분인지 진짜 완전 옛날 기사들부터 막 찾아봐가지고 이 부분은 되게 조금 좀 어떤
드라마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. 그런 게 있으면은 조금 이제 회심의 질문을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질문과 관련된 부연 질문들을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그 회차를 그렇게 좀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. 그래, 그 노하우를 어떻게 설명을 딱 하기는 어렵겠죠, 현장에서. 네, 근데 저는 좀 저 인터뷰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만나 뵙고 하면서 너무 감사한 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도 살아온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좀 소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그런 거에 너무 감사하고, 사실은 근황올림픽을 보시는 분들 또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그런 점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내가 알던 어떤 연예인의 뭐 근황, 오랜만에 근황도 좋지만 내가 몰랐던 이야기들 혹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이 깨지는 순간들, 내가 이 사람은 되게 어떤 TV에서 나왔을 때 까칠하고 뭐 냉정하고 이렇게만 이미지가 있었는데 만나서 보니까 너무 막 눈물 많고 막 따뜻한 사람이고 이런 감정이 느껴졌을 때에 오는 그런 또 감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